기능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최근 곳곳에서 강한 지진이 잇따른 데 이어 후지산 분화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일본에선 또다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 1년 만에 정계에 복귀했습니다. 청주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해 정우택 도당위원장과의 재대결을 예고했습니다. 인터넷 강의 공유를 미끼로 취준생들의 돈을 가로챈 2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똑같은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늘고 있지만 경찰은 조사 후 귀가시켰습니다. 마스크에 연결해서 쓰는 보조용품이 방역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공기가 새어 들어오는 누설률이 높아졌습니다. 한때 친환경으로 대접받던 SRF, 즉 가연성 쓰레기 고형 연료 소각 시설이 퇴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설 확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오늘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77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40명, 충주 13명, 제천 7명, 단양 1명, 음성 8명, 괴산 1명, 진천 3명, 증평 3명, 영동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11,320명, 누적 사망은 108명입니다. 라임 로비 의혹으로 옥고를 치른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 1년 만에 정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청주상당 재선거 출마 의지를 밝히면서 4선 정우택 예비후보와의 공천 경쟁도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자신도 중앙당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며 상당구로 돌아온 정우택 예비후보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정치 입문 5달 만에 4선 현역 의원을 밀어내고 제1야당의 청주상당 총선 후보 자리를 꿰찬 윤갑근 당시 예비후보. 첫 선거에서 3천여 표 차이로 석패하면서 비교적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어 충북 도당위원장에도 선출됐지만 라임 로비 의혹에 구속 수감되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항소심에서 뒤집힌 판결. 무죄석방 2주 만에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 정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내년 3월 청주 상당 재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중앙당과 충분히 협의하고 있고 깊게 의사소통할 사람도 많다며 믿고 기다려준 분들의 열망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과거 여야 사례도 많다며 출마엔 영향이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는 자신을 희생양 삼은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고심에서 번복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럴 염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항소심 판결이 법리적으로나 증거법적으로 탄탄하게 판단을 해주셨고 예고했던 대로 자신의 빈자리를 차지한 정우택 예비후보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우선 대선을 70여일 앞두고 충북을 총지휘해야 할 도당위원장이 자신의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도당위원장을 정우택 씨라고 부르며 지금이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출마와 도당위원장 둘 중 하나는 포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정 후보가 중앙당 100석을 근거로 지난해 총선 패배는 원칙 없는 공천 때문이라고 말한 데 대해 당을 위해 험지에 출마한다고 했던 당시 발언과 모순이며 당시 기준은 개혁 공천, 세대 교체였다고 맞받았습니다. 출마할 땐 험지 도전, 떨어진 뒤 공천 실패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상당부에 공천이 됨으로써 본인이 밀려난 것이 잘못됐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공천을 제가 무슨 특정인으로부터 특혜를 받거나 어떤 도움을 받아서 공천받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하늘을 맹세코 특정인에 기대서 공천받은 적이 없습니다.
윤갑근 전 위원장의 복귀로 전현직 도당 위원장 간에 물러설 수 없는 승부가 현실화하면서 가뜩이나 내홍으로 시끄러운 국민의힘의 고민은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한편 당내 또 다른 총선 주자인 신동현 예비후보는 윤 전 위원장을 돕기 위해 양보하겠다며 사퇴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폐합성 수지 등을 태워서 연료를 만드는 충주의 한 SRF 소각시설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업체가 허가된 용량 내에서 발전한 뒤 그냥 버려지는 에너지를 인근 기업에 싸게 팔려고 배관을 매설하려고 했더니 제동이 걸렸습니다. 유해성을 우려하는 시민들은 업체 퇴출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폐합성 수지와 폐타이어 같은 가연성 고체 폐기물 SRF를 태워 증기열, 스팀 에너지를 판매하고 있는 소각 업체입니다. 바로 옆 업체에 에너지 판매 목적으로 설립됐다 해당 업체가 업종을 바꾸면서 최근 몇 년간 생산 에너지의 70%를 그냥 버려왔습니다. 소각 업체는 남은 에너지를 인근 다른 기업체 3곳에 판매하기로 협의하고 지난 8월부터 4km에 달하는 배관 매설을 추진해왔습니다. 굴착 심의를 통과했고 지난 10월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했는데 여기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하 매설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데 경쟁사로 볼 수 있는 LNG 판매 업체가 협의해주지 않은 겁니다. 스팀 배관을 하게 되면 안전상 문제가 따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 검토를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SRF 업체는 일련의 행정 절차는 증설이 아닌 버려지는 에너지를 지역 기업에 기존보다 싸게 판매하려는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도로 점용 허가와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으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인근 마을 주민 등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현수막을 내걸고 아예 이 업체의 퇴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RF는 각종 독성 물질을 배출해 국내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분류에서 제외됐지만 기존 시설에 대한 허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과 각종 인체에 유해한 분지는 다 누구의 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왜 하필 충주 시민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같은 에너지 생산을 비교할 때 SRF와 LNG 발전에서 발생하는 먼지, 이산화질소 등 오염물질의 배출량 차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지자체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단양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폐사체는 지난 24일 단양군 대강면 사이남리에서 수색팀에 의해 발견돼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충북에서 발견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야생 멧돼지는 모두 50마리로 늘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양돈 농가에서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공유하자면서 돈만 받아 챙기고 잠적한 20대 사기 행각, 저희가 지난 6월에 보도해드렸는데요. 석 달 전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한 차례 조사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회원수 30만 명이 넘는 교원 임용고시 정보공유 카페입니다. 2년째 시험을 준비하는 A씨는 지난 19일 인터넷 강의를 같이 들을 사람을 구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곧이어 한 남성에게 연락이 왔는데 이 남성은 170만 원짜리 강의를 150만 원에 듣는 방법이 있다며 자신이 직접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강의료의 절반인 75만 원을 계좌로 보냈지만 사흘이 지나도록 강의는 신청되지 않았고 남성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도 의심스러워가지고 전화통화도 하고 민증도 보여달라 했는데 스스럼 없이 먼저 보여줘가지고 믿을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이 남성은 휴학 중인 20대 대학생으로 상습범이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90명의 돈을 가로챘다 지난 9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또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지난달 이후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는 40여 명, 피해 금액은 1,800만 원에 이릅니다. 1년이 넘었도록 피해자들이 계속 한 100명 정도 선이 넘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도움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커뮤니티에 신분이 공개됐지만 버젓이 실명으로 또 사기를 벌이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는 전날까지도 범행을 시도한 흔적들이 드러났습니다. 피싱 범죄다라는 걸 인정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선제적으로 은행에서 지급 정지를 하고 해줄 수 있다. 이제 사기라는 거가 이제 완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계좌를 동결시키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요. 경찰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면서도 20대 남성을 한 차례 조사한 뒤 귀가시켰습니다. 피해자 커뮤니티에는 더 사기치라고 시간을 벌어줬다. 피해자가 늘고 있는데도 범죄자를 안전하게 귀가시켜줬다는 비난의 댓글이 잇따랐습니다. 언제 어디서 똑같은 피해자가 나타날지 모를 일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코로나19로 익숙해진 마스크지만 답답하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죠. 때문에 불편함을 덜기 위한 각종 보조용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같은 보조용품이 자칫 방역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쓰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목걸이 줄이나 귀 보호대, 또 마스크가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는 마스크 가드 등 다양한 관련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끈다는 걸 했습니다. 취향 따라서 매일 쓰면 지루하니까 안 씻고는 안경을 쓰면 습이 차니까 안에 보호대 같은 거를.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확인해봤더니 일부 마스크 보조용품은 방역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피실험자에게 마스크 가드를 끼운 KF94 마스크를 쓰게 한 뒤 걷거나 말하고 머리를 움직이는 등 각각 5가지 상황을 수행하게 했더니 가드 시험 제품의 80%가 마스크와 얼굴 사이 틈으로 외부 공기가 새어 들어오는 누설률이 높아졌습니다. KF94 마스크는 누설률이 11%를 넘으면 안 되지만 가드를 사용하면 피실험자에 따라 누설률이 크게 달라지거나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틈이 벌어져 마스크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었습니다. 끈으로 인한 통증을 줄이기 위해 쓰는 귀 보호대에서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시험한 10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금속 단추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니켈이 기준치의 2.9배, 인조 가죽으로 끈을 만든 또 다른 제품은 생식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준용 기준보다 124배나 많이 나왔습니다. 유해 물질이 검출된 2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 환불 등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회신하였습니다. 소비자원은 마스크 안에 가급적 가드 제품이나 천, 휴지 등을 덧대 쓰지 말고 목걸이 줄을 쓸 때는 마스크 안쪽 면이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민주노총과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 10개 단체는 오늘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씨의 특별 사면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사면을 반대한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 씨의 사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촛불 정부를 만들어준 국민의 열망에 얼마나 부응했는지, 사면을 단행할 자격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사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던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진천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쯤 진천읍 금암리의 한 공장 기숙사에서 함께 살던 40대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새벽에 영상통화를 하는 동료와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주시가 올해 1조 원이 넘는 투자 유치를 달성했습니다. 충주시는 올해 중소형 가전제품 생산기업을 시작으로 전기차 배터리, 승강기 부품 생산기업 등 모두 40곳과 투자 협약을 체결해 1조 2,876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2,035명으로 추산됩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부에게 최장 3년간 매달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 자금이 지원됩니다. 충청북도는 만 49세 미만 농민을 대상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서면 면접 평가를 통해 내년 3월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234명이 지원해 101명이 최종 선발됐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